혼자 제주도 여행을 떠난 20대 여성이 자신이 묵던 게스트하우스 옆 폐가에서 목이 졸린 채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한정민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경찰에서 공개 수배로 수사를 전환했죠. 네, 살인 용의자 그 현상 수배를 걸었고요. 네, 수배금도 500만 원을 걸었습니다. 네. 지금 이 용의자는 그 휴대전화가 한 번 정도 그 안양에서 켜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 용의자는 10일 정도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왔고요. 경찰은 현재 부산이 고향인데 그쪽에 은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부산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여성은 7일날 이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8일날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한테 그 강간을 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네. 폐가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성폭행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부분은요. 이 손님을 살해한 이후에 이틀 동안이나 파티를 벌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손님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시신을 옆에 방치를 해놓고 계속 손님을 받으면서 손님들이 요청하면은 고기를 굽는 바베큐 준비 같은 것도 해주고 술 준비도 해주고 정말 태연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태연하게 영업을 했다고 하고요. 그 10일날 가족들이 신고하고 난 다음에 경찰관이 탐문을 왔을 때도 지금 뭐 빈 방이 손님들이 조금 전에 나가서 방이 비어 있다. 뭐 굉장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찾아가서 이 사건 조사를 할 때만 해도 나는 본 적이 없다. 너무 태연스럽게 대답을 해서 경찰조차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한정민, 용의자 한정민은요. 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당시에 이미 성폭행 미수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중간강령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있는 여자 손님을 성폭력을 행사하는 혐의로 이 재판을 받고 있었던 그것도 지난해 7월이었던 거 지난해 12월에 기소가 된 겁니다. 아하. 글자가 들어 현재 진행형이었던 사건이었는데 물론 모든 사건을 다 구속해서 재판을 하는 법은 없고 오히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자기가 일하는 집에서 그 손님을 성폭행을 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일을 그 집에서 하고 있었다가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네. 미수범도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과연 이 한정민이라는 사람이 받고 있었던 미수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에 따라서 아하. 경찰이 이 부분을 구속하지 않은 것이 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주인에 대해서 일단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과 조회를 해볼 거 아니겠어요? 아하. 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한 지금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조사를 하고 그냥 보내줬지 않습니까? 네. 그 틈을 타서 이 지금 한정민은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지금 육지로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건이 터지면 가장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왜 경찰이 처음에 초동 수사를 할 때 이 네. 한정민에 대한 의심들을 하지 않았는지, 네. 왜 전과 조회를 한번 해보지 않았는지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제주도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조용히 여행을 온 사람들이 잠만 자고 머물다 가는 게스트하우스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웃 주문의 목소리입니다. 파티를 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뭐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죠. 동네 어르신들이 그 이제 좀 시끄럽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20대 중반 이렇게 혼자 온 여자들이 많이 캐리어들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소등도 없고 이렇다. 저희가 이번 사건을 보도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정민 같은 이 불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한 명으로 인해서 선량한 제주도에 있는 많은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운영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이 어떤지 일단 들어봤습니다. 사건이 안 들어와요. 사건 있기 전까지는 많았는데 이후부터는 아예 없어요. 인터넷 보면은 기사들 나오니까 댓글 보면은 뭐 제주도를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주로 파티하는 게스트하우스나 술 먹고 많이들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폭력 사건도 있었고 스태프들이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스태프들도 보면은 타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이분들이 타지에서 뭘 하다가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 파티를 여는 게스트 하우스라고 해서 또 다 위험한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도대체 여행객들 입장에서 안전한 게스트하우스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타지에서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서로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알고 뭐 하는 게 있었는데 타지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사장이 직접 운영을 하는 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여자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숙박업소로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지금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북적북적여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때문에 모든 게스트하우스들이 의심을 받고 예약이 취소되고 영업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곳, 그리고 여성 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곳을 찾아가야만 하는 우리 소비자들 입장도 답답하기만 하겠죠. 단 한 명의 불량 운영자 때문에 제주도 전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뭔가 제도적인 그리고 안전한 게스트하우스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주특별자치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누군가요? 이건 뭐가 되려고 집구석에 안 들어오고 아는 사람이에요? 지우야. 누구신지. 우리 사귀는 사이 2년 됐습니다. 니랑 나랑 사귄다니요. 자, 최근 드라마 제작진과의 불화 때문에 이 인기 드라마에서 하차한 고현정 씨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고현정 씨의 후임 배우로요, 박진희 씨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전에 박진희 씨가 이 캐스팅 되네 마네 얘기가 많았었는데 고민이 많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결정을 했군요. 어려운 결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 얘기가 나온 이후로 박진희 씨가 거론된 이후로 닷새 만입니다. 오늘이 딱. 네. 근데 실제로 박진희 씨 소속사에서는 미팅, 이게 SBS 제작진과 미팅은 금요일 날 미팅을 했고 어제 결정을 했으니까 네. 3일간 뭐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네. 촬영장 분위기라든가 뭐 캐릭터 설정이 여러 가지 대해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결정을 했고요. 오늘 오후부터 촬영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요, 원래 본인이 시작한 드라마도 아니고 중간에 배역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좀 힘들 거다 했었는데 어려운 결정을 했으니까 네. 혹시 출연료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파격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네. 기왕에 제의를 받고 미팅을 한 이후에는 이제 뭐 물론 고현정이라는 어떤 고현정 씨가 했던 그 캐릭터를 뭐 새롭게 설정을 하든 어쨌든 박진희 스타일로 바꿔야 되는데 네. 그 부담감이 더 먼저인 거고 일단 결정한 이상에는 조건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아직 정식 계약보다는 구두 약속한 상태에서 촬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하. 뭐 한간에 그런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았느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고현정 씨가 하차한 드라마에 합류하기로 한 박진희 씨, 이 소속사 측에서는 이 계약 조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3일 정도밖에 안 했고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전화가 왔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금요일 날 만났고, 그리고 저는 월요일 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은 좀 빠르게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시간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일단은 결정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약은 아직 못했어요. 자, 이 드라마 캐스팅과 관련해서 이 말하자면 대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시. 그래서 그렇죠. 이 추측성 보도도 많았고요. 박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되게 예민해질 때고.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박진희 씨가 임신 중이라면서요. 네. 지금 둘째 임신이라는 게 5개월째인데요.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혹시 네.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임신 5개월이면은 초기가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고. 네. 뭐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산모로서 촬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하. 다만 이제 이 캐릭터를 어떻게 잘 소화할지에 고민이 좀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드라마 제작진 측에서는 이제 고현정 씨는 하차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박진희 씨 이미지 씌우기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고현정 지우기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요. 아마 제작진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홈페이지 같은 데도 기존에 저렇게 캐릭터 형태로 돼 있는 고현정 씨 얼굴이 왼쪽이 원래 포스터였는데 그렇죠. 이거를 없애고 그냥 글자만 넣었군요. 네, 그래서 박진희 씨가 어제 결정이 났는데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저렇게 리턴이라는 글자만을 집어넣어서 아예 고현정이라는 배우의 이미지를 빼는 작업부터 했다는 걸로 봐서 네. 어떤 이유로든 고현정 씨가 다시 하는 부분은 없다는 그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사례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한 연예 매체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장에 프롬프터라고 해서 대본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있는 이 사진, 이게 지금 고현정 씨를 위해서 설치된 거였다. 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주장이 사진으로 증거가 이제 나왔는데 아하. 고현정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배우가 원래 연기를 할 때는 현장에서 대사 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네. 긴 대사라도 뭐 사극 같은 경우가 대사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뭐 책상 밑에라든가 어디 옷소매라든가 이렇게 숨겨서라도 이렇게 직접 본인이 하는 거지 프롬프트를 읽고 하는 예는 드라마 촬영에서는 거의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아하.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쨌든 뭔가 좀 짐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프롬프터 때문에 더 논란이 더 증폭이 크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자, 일단 드라마 제작진은 이 다음 배우로 교체를 했고 고현정 씨는 또 촬영장에서의 이 행동과 관련해서 논란에 추가로 휩싸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뉴스탑10 이제 9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10번째 영상으로 10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